국토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당장 올해 편성된 예산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정관선 건설 사업은 부산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타 조사 결과 발표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예타 조사 결과가 6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하구에 급경사지, 산사태 특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을 본격 조성합니다. 시는 3년간 160억 원을 투입해 성능시험과 인증체계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토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는데요. 당장 올해 편성된 예산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35년 개항에서 앞당겨졌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두고 7년을 제시한 정부와 9년을 요구한 현대건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토부가 수의계약 중단을 밝힌 겁니다. 국토부는 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공기와 다음 입찰 방식 등을 검토합니다. 재입찰이 확정되면 추가 행정 절차만 최소 6개월. 사실상 2029년 조기 개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4차례 유찰 끝에 시공사가 선정된 데다 공사 난도가 높고 기간도 촉박해 업계에선 대체 건설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사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가덕 신공항 건설에 편성된 예산 9,64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2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2월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사업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겁니다. 다만 안전한 공항 개항이 우선인 만큼 무리한 일정 단축보다 현실적인 공정관리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온 가덕도 신공항. 다시 만난 난관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재차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부산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죠. 도시철도 계획 결국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정관선이 사업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도록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관선 유치의 필요성과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사업. 기장군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약 13km 구간을 노면 전차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39억 원,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우선 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결과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정관 신도시엔 8만여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교통이 불편해 지역 침체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정관성 건설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관이 보면 부산의 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정관선 유치가 된다면 저 동부상권과의 그 거리도 좁혀져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저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정관에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가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철도 레일을 형상화한 11만 1,111명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장군은 서명 목표 인원을 넘어선 14만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관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관선이 연결되는 정관 및 장안 지역의 그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다양한 출퇴근 수단을 제공을 하고 남부권 최초로 중입자 치료센터와 대형 쇼핑몰을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편리하게 방문하게 하면 물론이고 세계 최대 원전 밀접 지역으로 원전 비상시에 다양한 교통 대피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정관선은 꼭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선이 완공되면 동해선과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지선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정관선은 불경을 하나로 잇는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교통축인 겁니다. 기장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늦어도 6월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보상 과정을 거쳐 앞으로 2-3년 후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오는 18일에는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총걸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사하구에 급경사지 산사태 특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을 본격 조성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12일 당리동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2025년부터 3년간 160억 원을 투입해 성능시험과 인증체계를 갖춘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학 연관 협력으로 실증 시험장과 평가 장비를 구축해 약 2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을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 40계단과 해운대구 해리단길이 부산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상권에는 각각 2,500만 원의 성장 지원금이 지급되고 상인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브랜드화,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잠재력 있는 골목 상권을 지원해 부산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올해 4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하구 낙조 하나길, 사하구 장림골목 스위치, 연제구 부산교대 상인회까지 포함해 올해 5곳의 골목 상권을 지원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12일 새벽 4시 25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 내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되고 이 중 7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조정이라며 학습권 침해와 공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에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줄면서 해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는 저수온 현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가 달라지면서 꽃게를 비롯한 주요 어종들의 어획량도 줄고 있습니다. 꽃게 주산지인 전남 진도 상황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게잡이 어선들이 들어오는 진도 서망항 수협 입한장입니다. 제철 꽃게를 실은 어선들이 속속 들어오고 꽃게가 크기별로 선별됩니다. 진도는 전국 어획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꽃게 주산지.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어획량은 절반 수준으로 하루 11톤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꽃게 조업 시기인 4월부터 5월 초까지 보면 지난해 360여 톤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40여 톤 수준에 그쳤습니다. 30% 넘게 줄어든 겁니다. 공급이 급감하면서 꽃게 판매 가격도 부쩍 올랐습니다.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느린데 수온이 작년보다 지금 좀 늦게 올라가는 그런 거라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계산해봤을 때 한 30% 정도 가격은 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꽃게 어획량이 줄어든 건 낮은 바닷물 온도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전남 바다 수온은 16도 안팎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도가량 낮아 조업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이런 저수온 때문에 피해를 겪는 건 진도만이 아닙니다. 여수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사이 물고기 249만 마리가 폐사돼 약 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연평어장의 지난달 꽃게 어획량은 7.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저수온 피해가 이어지면서 수산물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 소비자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저수온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겨울철 강한 한파가 이어질수록 봄철 해수 온도는 더디게 오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양식 전환과 체계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 바다에서의 양식도 스마트 아쿠아팜이나 이런 식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주간 부산시 전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지자체, 소방 등 214명이 합동으로 클럽과 유흥주점 내부와 마약 은닉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 배전함, 테이블 하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업주들에게 마약 관련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3일부터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15년 만에 경남에서 펼쳐집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김해와 창원 등 도내 5개 지역 16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모두 14개 종목에 336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경남 선수단이 기량을 펼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 선수 1,896명을 대표해 경남 선수가 개회식 선서를 맡게 됐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 제2묘역 준공식이 12일 산청군 단성면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서금성 6.25 참전 유공자회 경남 지부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승화 산청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은 지난 2015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 경기 이천에 이어 대한민국 4번째 국립묘지입니다. 그동안 남북권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로 자리 잡아왔지만 최근 공간이 부족해 유족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제2묘역은 만위 이상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제1묘역과 합쳐 국립산청호국원에는 2만위 이상의 안장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